신은 내 안에 있었다. 마이너스 데미안을 통해 발견한 행정사의 진짜 성장 마이너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만 말이다. 라고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말한다. 융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이 개별화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막스 데미안을 만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행정사로서 갑과 을의 경계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 묘하게 닮아 있다. 싱클레어의 두 세계 마이너스 을의 편에서 바라본 현실. 헤세는 싱클레어의 내면에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고 설정했다. 밝고 깨끗한 아버지의 세계와 어둡고 금기로 가득한 또 다른 세계. 이 구도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쪽에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갑의 세계가 있다. 대기업, 정부기관,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반대편에는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을의 세계가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장,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는 영세 사업자들. 싱클레어가 크로머에게 협박당하며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 의뢰인들도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데미안이 크로머의 허상을 깨뜨려 주었듯이 우리 행정사들은 의뢰인들에게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막스 데미안의 역할 마이너스 나는 어떤 데미안이 되고 있는가?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기존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조력자였다. 그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초년차 때의 나는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의뢰인이 오면 즉석에서 답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해보세요라는 식으로. 하지만 3년차가 되면서 깨달았다. 진짜 전문가는 성급한 답변 대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작년에 만난 한 근로자가 그랬다. 작업 중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개인 부주의라며 산재 신청을 만료하고 있었다. 선생님,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전의 나라면 당연히 됩니다. 바로 신청하세요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사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개인 부주의라고 하시나요? 혹시 안전교육은 제대로 받으셨나요? 작업 환경에 문제는 없었나요?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한 결과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고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의뢰인은 고마워하며 말했다. 처음엔 선생님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꼼꼼하시네요. 에바 부인의 사랑 마이너스 포용하는 전문가.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은 무조건적 수용과 포용을 상징한다. 싱클레어의 혼란과 방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우리가 만나는 의뢰인들 대부분은 상처받은 상태로 찾아온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더욱 그렇다. 대기업에 밀려 억울함을 당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해한다. 몇 달 전 상담을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그랬다. 원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20% 깎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선생님,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대기업한테 어떻게 맞선다는 겁니까? 그분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에바 부인처럼 먼저 그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사장님, 하도급법이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 단가 인하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정리해드렸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업체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아브락사스의 깨달은 마이너스 선악을 넘어선 균형. 데미안에서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존재다. 행정사도 마찬가지다. 의뢰인의 편만 들어서도 상대방을 무조건 적대시해서도 안 된다. 병우가, 너는 정말 의뢰인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종종 나는 이런 자문을 한다. 특히 행정심판 사건을 다룰 때 더욱 그렇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의 판단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한다. 사장님, 이번 건은 행정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단순히 법적 다툼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한다. 때로는 행정기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단계적 성장의 기록. 2년차 때까지만 해도 나는 사건 수주에만 급급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4년차가 되면서 깨달았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은 산재 사건 처리 중에 실수가 있었다. 의뢰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려서 심사가 지연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완 요청이 왔을 때 나는 솔직하게 의뢰인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반응이 의외였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마음이죠. 그때 깨달았다. 완벽한 기술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의뢰인들과 더 솔직하게 소통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로의 비상. 5년차가 된 지금, 나는 더 이상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물론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최근 들어 후배 행정사들이 나를 찾아온다.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예전의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선배님, 의뢰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없어. 하지만 원칙은 있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소통이 중요해.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후배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계속되는 성장의 여정. 하지만 나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사건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법령도 계속 바뀌고 판례도 축적된다. 행정사로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데미안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린다. 싱클레어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데미안과 작별하는 장면 말이다. 데미안은 이제 싱클레어 안에 살아있다고 말한다. 나 안에도 이제 나만의 데미안이 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뢰인과의 소통이 막힐 때,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병우가, 너는 왜 행정사가 되었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해서였나? 아니지. 갑과 을 사이에서 을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사명감 때문 아니었나? 그 목소리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행정사라는 직업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법과 행정이라는 차가운 영역에서 일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소통이 핵심이다. 서류와 절차 뒤에 숨어있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이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알을 깨뜨리며 성장했다. 불안함이라는 알, 완벽주의라는 알, 형식주의라는 알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깨뜨려야 할 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헬세가 말했듯이 새는 알을 깨뜨리고 나온다. 알을 깨뜨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래야만 진짜 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동료 행정사들, 그리고 행정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기술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뢰인을 향한 진정성이다.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데미안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의 데미안이 되어야 한다. 을의 편에서 을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정사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짜 길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만 말이다. 마이너스 헤르만 헤세, 데미안.